세자 저하는 그러실 분이 아니옵니다. 이건 모함이옵니다. 왕궁 깊숙한 복도에 12살 궁녀의 외침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으니 그 어린 목소리 하나가 궁 안을 뒤흔들었지요. 왕이 갑작스레 승하하자 권력을 탐한 누군가에 의해 왕세자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으니 몸이 왜소하고 허약하여 평소 눈밖에 나 있던 8살 왕세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내신들은 슬그머니 눈을 돌리며 이를 묵인하였지요. 왕세자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유배형을 받아들였으니 그 눈빛이 너무나도 평온하여 오히려 보는 이의 가슴을 더 저미게 하였습니다. 허나 12살 궁녀 소은은 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니 아무도 따르지 않는 유배길에 홀로 왕세자의 뒤를 따라 나서게 되는데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이며 왕세자의 억울한 누명은 과연 벗겨질 수 있을까요? 깊숙한 곳 왕의 병세가 깊어지던 늦가을이었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의 발걸음이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궁 안을 오가는 내관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였으니 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말이란 입을 떠나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왕세자 처소는 궁궐 안에서도 유독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8살 왕세자 이준. 몸이 워낙 가냘프고 잔병이 잦아보는 이마다 은근히 고개를 돌리는 아이였으니 내관들은 문안 인사도 짧게 끊고 나갔고 경연을 맡은 스승조차 열에 없는 눈빛으로 글을 읽어줄 뿐이었습니다. 왕이 병약한 마당의 왕세자마저 저 모양이니 속으로들 그리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였지요. 그러나 하루도 빠짐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처소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 궁녀 소은이었지요. 키도 작고 볼이 아직 덜 여문 얼굴이었으나 왕세자 앞에서만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처소 마당을 쓸고 약재를 확인하고 왕세자의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밥상을 올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정성을 다해 하였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다 말고 붓을 내려놓았지요. 소은은 그 옆에서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예, 저하. 오늘 스승이 경연을 하다 말고 나갔다. 소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왕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었사옵니까?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왕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것은 나인데. 소은이 찻잔을 왕세자 앞에 살며시 밀어주며 말했지요. 저하. 자, 드시옵소서. 오늘 날이 많이 차가워졌사옵니다. 왕세자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작고 창백한 손이었지요. 소은아. 저들은 다 내가 곧 없어질 것처럼 구는구나. 소은이 똑바로 왕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저하. 소인은 그리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그래. 예. 단 한 번도 그리 생각한 적 없사옵니다. 왕세자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금세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으나 소은은 보았지요. 그 짧은 흔들림을. 자, 식겠다. 너도 앉아라. 소은이 고개를 꾸벅 숙이며 작게 웃었지요. 예, 저하.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은이 처소 박복도를 지나가다 내관 둘이 나누는 소리를 들었지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으나 소은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왕께서 오늘 의식을 이루셨다 하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이오? 쉬이 말하시오.
허나 솔직히 말해서 왕세자 저하가 뒤를 잇는다 해도 저 몸으로 나라를 이끄실 수 있겠소.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후원해 줄 외척도 없는데. 그러게 말이오. 일이 어찌 돌아갈지. 소은이 멈춰 섰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지요. 그러나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지요. 아직은. 소은은 다시 왕세자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왕세자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지요. 소은은 처소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긴 시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하는 분명 괜찮으실 것이옵니다. 소인이 곁에 있사오니 그때였습니다. 내의원 쪽에서 종종 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내관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으니 소은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왕의 처소 방향이었습니다. 소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찬 바람이 다시 불어왔지요. 처소 안에서 왕세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은 그 소리를 한참 듣다가 문 앞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밤새 왕의 처소 앞에서 일관들이 들락거렸습니다. 날이 밝아도 그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으니 궁 안 사람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무거운 침묵이 궁궐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처소에도 그 무게가 전해졌습니다. 이주는 아침부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으나 붓을 들지 않았지요. 펼쳐진 책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소은은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먹을 갈았지요. 억지로 말을 얻는 것보다 그저 곁에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나서야 왕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은아, 오늘 아바마마 처소 쪽이 소란스러웠지. 예, 저하. 어찌 된 것이냐. 소은이 먹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왕세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도 묻는 것이었으니 누군가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싶었습니다. 의관들이 다녀갔다 하옵니다. 자세한 것은 소인도 알지 못하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처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왕세자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연 준비도 없이 문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말하였습니다. 저하, 오늘 경연은 없을 것이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궁 안이 어수선하여 그러하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스승은 왕세자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왕세자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소은이 천천히 일어나 처소 문을 닫았습니다. 저하, 소인이 오늘 글 읽어드리겠사옵니다. 왕세자가 소은을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지요. 내가 제대로 읽을 수 있겠느냐? 못 읽는 글자는 저하께서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왕세자가 픽 웃으며 책을 소은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디 읽어보거라. 오후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잠시 눈을 붙이는 사이 소은은 처소 밖으로 나왔지요. 약재를 더 받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내관들이 지나가는 복도에서 낯선 얼굴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야윈 체형에 늘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으나 눈만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종이품 내관 최참수였습니다. 소은은 그를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가 왕세자 처소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최참수가 소은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지요. 왕세자 처소 궁녀로구나. 예, 그러하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요즘 어떠시던가? 소은이 고개를 꾸벅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저하께서는 강령하시옵니다. 최참수가 웃었지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이상하였습니다. 그래, 강령하시다니 다행이구나.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소은은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지요.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왕세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쉬이 잠들지 못하는 듯하였지요. 소은이 이불을 여며주고 처소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어둠 속에서 왕세자가 불쑥 말하였습니다. 소은아. 예, 저하. 아바마마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이냐. 소은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아주 작았지요. 8살짜리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의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소은아, 나는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냥 아바마마가 보고 싶구나. 소은이 천천히 이불가를 한 번 더 여며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저하, 주무시옵소서. 소인이 여기 있겠사옵니다. 왕세자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소은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긴 시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찬바람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느새 겨울이 문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의 처소에서 다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의관들의 발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지요. 소은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이었습니다. 궁 안 어딘가에서 곡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멀고 작았으나 이내 가까워졌습니다. 소은은 왕세자 처소 옆에서 잠을 청하다 그 소리에 눈을 떴지요. 벌떡 일어나 창호지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지요. 여럿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궁 안의 종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멈추지 않았지요. 소은의 2 손이 창호지 위에서 굳었습니다. 왕이 붕어하셨습니다. 왕세자도 그 종소리를 들었으니 소은이 처소 안을 들여다보니 왕세자는 이미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지요. 이불을 2 손으로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지요. 2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창호지 너머로 곡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으며 먼 쪽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왕세자 처소만이 조용하였지요. 이윽고 왕세자가 말하였습니다. 아바마마께서 가셨구나. 낮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였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울면 안 된다고. 예, 저하. 왕세자가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온매무새를 여미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가봐야겠다. 소은이 얼른 일어나 왕세자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티를 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궁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복을 입은 내관들과 궁녀들이 오가고 곳곳에 흰 휘장이 걸렸으며 의금부 관원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왕의 국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음 왕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세자 이준.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 이튿날 아침 조회에서 공론이 되었습니다. 왕세자가 선왕의 죽음에 관여하였다는 것이었지요. 증거라 내세우는 것은 허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하였지요. 그러나 평소 왕세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대신들이 하나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으니 한 번 불붙은 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몸도 약한 저 아이가 왕이 된들 나라가 되겠소이까.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조정 한켠에서 최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그 흐름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주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금부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왕세자를 유배형에 처한다. 그 말이 왕세자 처소에 전해진 것은 해가 지기 전이었지요. 의금부 관원이 처소 문 앞에 서서 그 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왕세자는 그 자리에 단정히 앉아 끝까지 들었지요. 관원이 나가고 처소 문이 닫혔습니다. 소은이 왕세자를 바라보았지요. 왕세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분노한 기색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고요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날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 고요함이 소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였지요. 저하. 왕세자가 천천히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왕세자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하였지요. 소은아,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저하, 버텨봐야 더 많은 이가 다칠 뿐이야. 다 끝난 것이다.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참아지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처소 밖에서 내관 둘이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으나 소은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어차피 저 몸으로 왕위를 감당하겠소. 잘 된 것이지. 쉬이 말하시오. 허나 틀린 말은 아니지 않소. 소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처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요. 내관 둘이 소은을 보고 멈칫하였습니다. 소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는 그러실 분이 아니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함이옵니다. 증거도 없는 모함이옵니다. 내관 하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궁녀 주제에 감히. 주제가 뭐가 중요하옵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옵니다. 소은의 외침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지요. 지나가던 내관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모두 눈을 피하였습니다. 처소 안에서 왕세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은아. 소은이 돌아보았지요. 그만하거라. 다 끝났다. 왕세자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하였습니다. 그것이 소은의 가슴을 더 후볐지요.
소은이 선언하였습니다. 소인도 따라가겠사옵니다. 복도에 잠깐 침묵이 흘렀지요. 왕세자가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하를 따라가겠사옵니다. 오지 말거라. 소인은 명이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소은은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으니 저하, 소인은 궁녀이옵니다. 세자 저하 곁을 지키는 것이 소인의 본분이옵니다. 저하께서 아무리 오지 말라 하셔도 본분을 저버릴 수는 없사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왕세자가 소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코끝이 아직 붉었고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으나 눈빛만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세자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으니 마음대로 하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세자는 돌아서서 처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소은은 그 닫히는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요. 오상궁이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돌아서자 오상궁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지요. 이년아,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기나 하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유배지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알고 있사옵니다. 오상궁이 소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정말 가겠다는 것이냐? 소은이 오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궁 마마, 소인이 가지 않으면 저하 곁에 아무도 없사옵니다. 오상궁이 소은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가 이내 천천히 놓았지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이었으니까요. 유배 출발은 이튿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궁궐 바깥마당에 포졸 셋이 나와 있었지요. 황내금 의장이 말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인물이었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왕세자가 처소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세자가 나왔습니다. 유배지 복장이었지요. 평소 입던 하늘빛 저고리가 아닌 거칠고 성긴 무명 적삼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 그 거친 옷이 입혀진 것을 보는 것만으로 소은은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지요. 소은도 짐을 싸들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포졸 하나가 소은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지요. 이봐라, 궁녀야. 너는 뭐냐? 세자 저하를 모시는 궁녀이옵니다. 따라가겠사옵니다. 포졸이 황내금 의장을 올려다보았지요. 황내금 의장이 잠시 소은을 내려다보다가 짧게 말하였습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뒤처지면 두고 간다. 소은이 고개를 숙였지요. 예. 궁궐문이 열렸습니다. 왕세자가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소은은 돌아보지 않으려 하였지요. 그러나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궁궐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상궁이 궁궐문 안쪽에 서서 소은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표정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었으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보았지요. 왕세자가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꼿꼿하였지요.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걷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걸음을 빨리 하였지요. 길은 곧 산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울 산길이었지요.
바람이 살을 내는 듯 불어왔고 땅은 얼어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포졸들은 빠른 걸음으로 앞서갔고 황내금 이장은 말 위에서 묵묵히 일행을 이끌었지요. 왕세자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은은 그것을 알아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슬그머니 왕세자 옆으로 붙었습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주려는 것이었지요. 왕세자는 그것을 눈치챘는지 소은을 흘끗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걸었지요. 말없이 그러나 함께.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지요. 산길은 더 깊어졌고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포졸들은 아침부터 걸음을 재촉하였으나 왕세자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지요. 원래 잔병이 많은 몸이었으니 이런 날씨에 이런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소은은 내내 왕세자 곁에 바짝 붙어 걸었지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몸으로 막았고 왕세자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왕세자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걸었습니다. 오전이 다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왕세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지요. 소은이 돌아보는 순간 왕세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하. 소은이 달려들어 왕세자를 붙잡았지요. 그러나 왕세자의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스름하였지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포졸들이 멈춰 섰습니다. 황내금 이장이 말해서 내려 다가왔지요. 어찌 된 것이냐. 저하께서 쓰러지셨사옵니다. 잠시 쉬어가야 하옵니다. 포졸 하나가 혀를 찼지요. 이러다 유배지에 닿기도 전에 쓰러지겠구먼. 어서 일으켜라. 소은이 포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왕세자 앞에 등을 돌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저하. 소인 등에 업히시옵소서. 왕세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업히시옵소서. 내가 나를 업겠다는 것이냐. 너는 나보다도 작지 않느냐. 작아도 됩니다. 업을 수 있사옵니다. 황내금 이장이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나섰지요. 궁녀야. 여기서 유배지까지 얼마나 먼 줄 아느냐. 사람까지 업고 그 거리를 걸으면 내가 먼저 죽을 것이야. 소은이 포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세자 저하를 버릴 수 없사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지요. 왕세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왕세자가 낮게 말하였지요. 소은아, 내려놓거라. 안 됩니다. 이것은 명이 안 됩니다. 저하. 왕세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은의 목소리가 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안에 담긴 것은 다른 무언가였지요. 왕세자는 더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은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 쌓인 산길을 왕세자를 등에 업고 걸었지요.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그러나 소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내금 이장이 말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처음에는 그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은의 작은 발이 눈을 밟을 때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말 위에서 자세가 조금씩 굳어졌지요. 황내금 이장은 자신도 모르게 고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세자가 등 위에서 말하였습니다.
소은아, 예. 내려놓아라. 정말이다. 안 됩니다. 힘들 것이 아니냐. 소은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한 걸음을 더 내딛었습니다. 왕세자는 소은의 등에 엎혀서 그 어깨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던 것이었으니까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왕세자가 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걸었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었지요. 산길은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앞서가다 뒤를 돌아보고 또 앞서가다 돌아보았지요. 황내그 미장은 어느 순간부터 말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소은의 걸음에 맞추어서였지요.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소은의 발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지요. 왕세자가 등 위에서 작게 말하였습니다. 소은아. 대답이 없었지요. 소은은 걷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예, 저하.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소은의 등에 이마를 살짝 기댔지요. 뭔가를 말하려다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소은이 걸을 때마다 함께 흔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물녘이었습니다. 유배지 마을이 눈에 들어왔지요. 낮고 허름한 초가 몇 채가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황내그 미장이 말을 세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은이 아직 걷고 있었지요. 왕세자를 등에 업은 채로. 발은 이미 눈 속에서 감각이 없었을 것이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내그 미장이 말에서 내렸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은에게 걸어갔습니다. 다 왔다. 소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배지 마을이 눈앞에 있었지요. 소은은 한참 그것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소은이 쓰러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세자가 소은의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손을 뻗어 소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지요. 소은의 얼굴은 눈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스름하였으며 발은 신이 꽉 끼일 만큼 부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사흘 내내 왕세자를 붙들고 걸었던 탓에 굳은 살이 터져 있었지요. 왕세자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황내그 미장이 포졸 하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아이를 안으로 들여라. 포졸이 소은을 안아 허름한 초가 안으로 옮겼지요. 왕세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황내그 미장도 말없이 따라 들어왔지요. 초가 안은 좁고 낡았습니다. 군부를 지피니 그나마 온기가 돌았지요. 소은을 방 한켠에 눕히고 포졸이 젖은 집신을 벗겨내자 발이 드러났습니다. 왕세자가 그것을 보고 숨을 멈추었지요. 부어오를 대로 부어 있었습니다. 발바닥 곳곳에 물집이 잡혀 터져 있었지요. 사흘길이었습니다. 소은은 이 발로 사흘을 걸었고 그 중 하루는 왕세자를 업고 걸었습니다. 황내그 미장이 조용히 방을 나갔지요. 왕세자는 소은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왕세자는 소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포졸들은 바깥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고 황내그 미장은 말을 메어두고 초가 입구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소은의 부은 발에 천을 감아주었지요. 제대로 할 줄 몰랐으나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작아서 천을 여미기가 쉽지 않았지요. 몇 번을 다시 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세자는 오래 앉아 있었지요. 램프불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소은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지요. 소인은 세자 저하를 버릴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왕세자는 화가 났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화가 났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틀렸다. 왕세자가 천천히 생각하였지요. 다 끝났다고 받아들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몸으로 작은 발로 사흘길을 걷고 쓰러질 때까지 버텼지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것은 나였구나.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은이 눈을 떴지요. 처음에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석가래였지요. 눈을 깜빡이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왕세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밤새 앉아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니까요. 저하. 왕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은과 눈이 마주쳤지요. 일어났느냐? 소인이 얼마나 잠든 것이옵니까? 하루 반이다. 소은이 몸을 일으키려 하였지요. 왕세자가 얼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소은이 왕세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이 욱신거렸지요. 그제야 발에 천이 감겨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은 것이다.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다. 소은이 그 천을 내려다보다가 말을 잃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하께서 직접 하신 것이옵니까? 왜? 이상하냐? 소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참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저하. 감사하옵니다. 왕세자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은아. 예, 저하. 내가 틀렸다. 소은이 왕세자를 바라보았지요. 다 끝났다고 하였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었다. 너는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왔는데 나는 포기하고 앉아 있었구나. 소은이 고개를 저으려 하였습니다. 왕세자가 먼저 말하였지요. 변명하지 마라. 소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세자가 창밖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하늘이었지요.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소은아. 이 누명을 벗고 반드시. 처음으로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체념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지요. 단단하고 낮은 결심이었습니다. 소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하. 소인도 함께 하겠사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내금 이장이었지요. 문 앞에서 멈추더니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문 밖에서 말하였습니다. 저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왕세자가 소은을 바라보았지요.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거라. 황 내금 이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왕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소은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약간 크게 떴습니다. 황 내금 이장이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황 내금 이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선왕 폐하의 마지막 며칠에 관한 것이옵니다.
왕세자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말하거라. 황 내금의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오래 묵혀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선왕 폐하의 병세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기울었사옵니다. 소인은 오래 군에 있었사온데 그런 죽음은 독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사옵니다. 초가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소은이 왕세자를 바라보았지요. 왕세자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황 내금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왕 폐하께서 병환을 앓으신 기간이 길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병세가 오르내림 없이 한 방향으로만 기울었지요. 의관들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니 소인은 오래 그것이 마음에 걸렸사옵니다. 왕세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처음부터 그리 생각하였느냐? 예, 저하. 허나 소인은 명을 받아 움직이는 자이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할 수 없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럼 내금의장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사옵니까? 황 내금의장이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궁녀가 거침없이 묻는 것이 뜻밖이었는지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곧 대답하였습니다. 왕도를 오가며 소인이 직접 움직이겠사옵니다. 저하를 오래 따르던 이충원 판서께서 아직 왕도에 계시옵니다. 그분을 통하면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왕세자가 황 내금의장을 바라보았지요. 그대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예, 저하. 왜? 황 내금의장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사흘 내내 보았사옵니다. 저 아이가 저하를 업고 걷는 것을. 말 위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소인이 부끄러웠사옵니다. 소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세자가 황 내금의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믿겠다. 그날 밤 황 내금의장이 말을 달렸습니다. 포졸들에게는 왕도에 보고할 것이 있다 하였지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황 내금의장은 원래 유배지와 왕도를 오가는 역할이었으니까요. 말굽 소리가 겨울밤 산길에 울렸습니다. 황 내금의장은 말을 세게 몰았지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이충원 판서를 찾아가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지요. 선왕의 탕약을 담당하였던 의관이었습니다. 유배지에 남은 왕세자와 소은은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허름한 초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유배 온 왕세자를 멀리서 바라볼 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바깥을 지키며 왕세자와 소은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였지요. 소은은 발이 많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나가지 말라 하였지요. 발이 다 나을 때까지 쉬어라.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쉬어라. 소은이 왕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말을 이렇게 하였는지 새삼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하. 왕세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지요. 그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은이 보니 붓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어렵게 구한 모양이었지요. 거친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지요. 누명이 씌워진 경위, 최참수와 관련된 기억들, 선왕이 병환을 앓기 시작한 날짜와 탕약이 바뀐 시기, 8살 아이가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고 있었지요. 소은이 말하였습니다. 소인도 기억나는 것이 있사옵니다. 왕세자가 붓을 멈추고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거라. 최참수가 탕약 담당 의관을 교체하도록 건의하였던 것이 선왕 폐하의 병환이 시작되기 사흘 전이었사옵니다. 소인이 그날 오상궁 마마께 심부름을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왕세자의 붓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있느냐? 예, 저하. 말씀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왕세자가 묻고 소은이 기억을 꺼내고 왕세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거친 종이 위에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채워졌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황 내금의장이 돌아왔지요. 말에서 내리는 모습이 올 때보다 훨씬 지쳐 보였으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찾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왕세자와 소은이 초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 내금의장이 품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냈지요. 이충원 판서께서 보내신 것이옵니다. 왕세자가 서찰을 받아 펼쳤습니다. 소은이 옆에서 함께 보았지요. 서찰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탕약 찌꺼기를 보관해 둔 의관이 있사옵니다.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입을 열 것이옵니다. 기다려 주시옵소서. 왕세자가 서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은이 왕세자를 바라보았지요. 저하, 기다리면 된다. 왕세자가 짧게 말하였지요. 그 목소리에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유배지에 처음 왔을 때 다 끝났다고 하던 아이가 이제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작게 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은이 초가 앞마당에 나와 있었지요. 발이 많이 나아진 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맑은 날이었지요. 소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뭔가를 느꼈습니다. 포졸 하나가 마을 쪽에서 오는 것이 보였지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에게서 받은 것 같았습니다. 소은이 자세히 보니 나물이었지요. 겨울 나물 한 묶음이었습니다. 소은이 포졸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인이 밖에 싸웁니다. 포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소은을 보았지요. 궁녀가 왜 저하께 드릴 것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끓이겠사옵니다. 포졸이 나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소은이 초가 안으로 들어가 군불 앞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왕세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뭘 하느냐? 죽을 끓이겠사옵니다. 저하께서 제대로 드신 것이 며칠이나 되셨사옵니까? 나는 괜찮다. 괜찮지 않으시옵니다. 왕세자가 소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은도 웃었지요. 둘이 나란히 군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였고 유배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따뜻하였지요. 황 내금의장이 다시 왕도로 떠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충원 판서에게 왕세자가 적어둔 기록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지요. 출발하기 전 황 내금의장이 소은에게 말하였습니다. 궁녀야. 예. 내가 사흘길을 걸었으니 나는 말을 달리면 되는 것이야. 소은이 황 내금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요. 소은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부탁드리옵니다. 황 내금의장이 말에 올랐습니다. 왕세자가 초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내금의장.
황내금 의장이 고삐를 쥔 채 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거라. 황내금 의장이 고개를 숙였지요. 예, 저하. 말굽 소리가 겨울길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은이 그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황내금 의장이 왕도에 닿은 것은 이틀 밤을 꼬박 달린 뒤였으니 말도 사람도 한계에 다다라 있었으나 그는 쉬지 않고 이충원 판서의 사가를 찾아갔지요. 한밤중이었으나 이충원 판서는 잠들어 있지 않았으니 마치 누군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등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황내금 의장이 품에서 왕세자가 직접 적은 기록을 꺼내 내밀었지요. 이충원이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떨렸지요.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으니 눈가에 무언가 맺혔다가 이내 흘러내렸습니다. 저하께서 직접 적으신 것이요? 예. 유배지에서 이 아이가 이것을. 황내금 의장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옆에 12살 궁녀가 있었사옵니다. 둘이 함께 적었다 하옵니다. 이충원이 기록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충원이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니 오래 쌓아온 조정 내 신망을 조심스럽게 건드리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지요. 왕세자는 유배 중이었고 최참수의 눈과 귀는 조정 곳곳에 뻗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충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오래 믿어온 얼굴들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황내금 의장이 선왕의 탕약을 담당하였던 의관을 찾아낸 것은 왕도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으니 그 의관은 내의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지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빛이 오래 두려움에 절어 있었으니 무언가를 알고 있되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황내금 의장이 그 앞에 앉았지요. 탕약 찌꺼기를 보관하고 있다 하였소. 의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것을 어찌 아셨소이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세자 저하께서 유배지에 계시오. 억울하게. 의관이 한참 황내금 의장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작은 도자기 약통이었으니 안에 말라붙은 탕약 찌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하였사옵니다.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것만 들고 있었사옵니다. 황내금 의장이 그 약통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약통이 이충원 판서의 손에 들어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으니 이충원은 밤을 새워 오래 신뢰해온 의관 둘을 더 불러들여 찌꺼기를 살피게 하였고 두 사람 모두 같은 말을 하였지요. 극소량식이옵니다. 매일같이 증상이 자연스러운 쇠약처럼 보이도록 쓰인 것이옵니다. 이충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으니 그 침묵 속에서 이충원의 얼굴에 무언가가 굳어갔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 둘이 한꺼번에 뒤섞인 것이었지요. 황내금 의장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최참수의 측근 중 하나를 무너뜨려야 하옵니다. 이충원이 눈을 뜨며 말하였지요. 가장 겁이 많은 자를 찾아야 하오. 그것은 유배지에서 소은이 하였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으니 황내금 의장은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소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최참수의 측근 내관 중 가장 말단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충원이 그를 찾아낸 것은 사흘이 더 지난 뒤였으니 그자는 평소 최참수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슨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전체를 알지 못하는 위치였지요. 이충원이 그 앞에 앉아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모르고 한 일이라 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일이 드러나면 최참수와 함께 삼족이 멸해질 것이야. 그자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지요. 소인은 그저 심부름이 선왕시에 쓰인 독을 구해온 것이라면 그것이 심부름으로 끝나겠느냐. 그자의 눈빛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충원은 그것을 보면서 기다렸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자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결국 그자가 입을 열었으니 최참수가 독을 어디서 구하였는지, 누구를 통해 탕약에 넣었는지, 왕세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어떤 말을 어디에 심었는지 하나씩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지요. 이충원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황내금 이장이 그 모든 것을 품에 넣고 다시 말에 올랐으니 유배지로 돌아가야 하였지요. 왕세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말을 몰며 성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이충원이 말하였습니다. 내금 이장. 내금 이장이 고삐를 당기며 돌아보았지요. 저하께 전해주시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내금 이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달렸지요.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으나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가져가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유배지에서는 왕세자와 소운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내금 이장이 오지 않자 소운이 왕세자 곁에서 말하였지요. 저하, 내금 이장을 믿으시옵소서. 믿는다. 그럼 주무시옵소서. 사흘째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사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냐? 당연하지 않사옵니까? 왕세자가 소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지요. 소운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초가 안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왕세자가 눈을 감았지요. 소운은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등불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으나 안은 조용하였지요. 왕세자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기 시작하였으니 소운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지 않았지요. 황내금 이장의 말굽 소리가 언제 들려올지 귀를 열어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운이 고개를 들었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으니 틀림없었습니다. 소운이 왕세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지요. 저하, 일어나시옵소서. 왕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왔느냐? 예, 저하. 오시는 것 같사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말굽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문 밖에서 내금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저하, 소인이 돌아왔사옵니다. 왕세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운도 일어났지요. 두 사람이 문을 열었습니다. 황내금 이장이 말에서 내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으니 품에서 두툼하게 접힌 서찰을 꺼내 두 손으로 올렸지요. 저하, 길이 열렸사옵니다. 왕세자가 서찰을 받아 펼쳤으니 황내금 이장이 가져온 것은 서찰 하나가 아니었지요. 이관의 진술서, 측근 내관의 자백 내용, 그리고 이충원 판서가 밤을 새워 정리한 최참수의 행적이 빼곡히 적힌 문서들이었습니다.
왕세자가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소은은 옆에서 함께 보았고, 황내금의장은 문 앞에 앉아 말없이 기다렸지요. 왕세자가 마지막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으니 소은이 조심스럽게 왕세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왕세자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둘이 한꺼번에 담긴 눈빛이었으니 소은은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진짜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이라는 것을 느꼈지요. 최참수가 선왕 폐하를 시해하였구나.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예, 저하. 그리고 나에게 누명을 씌웠고, 예. 왕세자가 문서들을 가지런히 모아 두 손으로 쥐었지요. 이것을 조정에 세워야 한다. 황내금의장이 다시 왕도로 떠난 것은 그날 새벽이었으니 이번에는 이충원 판서에게 왕세자의 뜻을 전달하고 조정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야 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왕세자가 출발하는 황내금의장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충원 판서께 전하거라. 때를 놓치지 말라고. 예, 저하. 그리고 내금의장. 황내금의장이 말 위에서 돌아보았지요. 고맙다. 황내금의장이 잠깐 굳었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을 달렸습니다. 소은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왕세자를 돌아보았지요. 왕세자는 황내금의장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으니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도에서는 이충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황내금의장이 도착하자마자 문서들을 건네받은 이충원이 그날로 오래 신뢰해온 대신셋을 불러들였으니 그들 앞에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하였지요. 처음에는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문서를 읽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으니 읽으면 읽을수록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의관의 진술, 측근의 자백, 왕세자가 직접 적어 내려간 기억들이 전부 맞물려 있었습니다. 대신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가 천천히 말하였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참수는 선왕을 시해한 것이요. 사실이요. 증인이 있소. 의관 셋이 독을 확인하였고 측근 내관이 자백하였소. 그것으로 부족하오?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하나씩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최참수는 이틀 뒤 의금부에 잡혔습니다. 잡히는 순간까지도 그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의금부 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최참수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관원들을 올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무슨 일이오? 최참수. 선왕시의 및 왕세자 모함의 혐의로 의금부에 압송하겠소. 그제야 최참수의 얼굴에서 뭔가가 스쳤지요. 웃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돌아왔으니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일어섰지요. 증거가 있소이까? 있소. 최참수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이 유배지에 닿은 것은 황내금의장이 다시 말을 달려 돌아온 저녁이었으니 황내금의장이 초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하였지요. 저하, 최참수가 잡혔사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은도 고개를 들었지요. 황내금의장이 계속하였습니다. 이충원 판서께서 조정을 움직이셨사옵니다. 내일 아침 저하께서 왕도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초가 안이 조용하였지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은이 왕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세자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소은은 그 얼굴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왕세자가 고개를 들었지요. 돌아가자.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유배지에서 보낸 모든 날들이 담겨 있었지요.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이번에도 참아지지 않았으니 소은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왕세자가 소은을 바라보다가 말하였지요. 왜 우느냐? 몰라서 여쭤보시옵니까? 저하. 왕세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소은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지요. 황내금 이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처소를 나섰지요. 소은이 왕세자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 주었으니 유배지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거친 무명 적삼이었지만 소은은 정성스럽게 염이었지요. 왕세자가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말하였습니다. 소은아. 예, 저하. 고맙다. 소은이 손을 멈추었지요. 고개를 들어 왕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세자가 소은을 똑바로 보고 있었으니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유배지까지 따라와 줘서, 업고 걸어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보여줘서. 소은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저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소인의 보답이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황내금 이장이 초가 앞에 말세피를 준비해 두고 있었지요. 왕도를 오가는 동안 미리 구해둔 것이었으니 왕세자가 한 필에 오르고 소은이 황내금 이장의 뒤에 함께 올랐습니다. 유배지 마을을 벗어나는 길목에서 소은이 뒤를 돌아보았지요. 허름한 초가가 눈 속에 서 있었으니 그 안에서 보낸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왕세자가 처음으로 결심을 다잡던 날, 군불 앞에 나란히 앉아 죽을 끓이던 날, 황내금 이장의 말굽 소리를 귀 열어 기다리던 밤들이 그 작은 초가 안에 다 담겨 있었지요. 소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에 왕세자가 말 위에 똑바로 앉아 있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고 하늘이 맑았지요. 말굽 소리가 얼어붙은 길 위에 울려 퍼졌으니 올 때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올 때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걷는 발소리였으나 지금은 스스로 나아가는 말굽 소리였지요. 왕도에 닿은 것은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말을 세게 몰았으니 걸어서 사흘 걸리던 길이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끝났지요. 유배지를 나설 때 차갑고 맑던 새벽 하늘이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으니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석양이 궁궐 지붕 위로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저 성문 안으로 들어가던 날이 엊그제 같았으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으니 아니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지요. 달라진 것은 왕세자였으니 그리고 어쩌면 소은 자신도 성문 앞에 이충원 판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왕세자를 따르던 대신 몇이 함께 서 있었지요. 왕세자가 말해서 내려 성문 앞에 멈추었을 때 이충원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으니 그 뒤에 선 대신들도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오래 기다리게 하였사옵니다. 이충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왕세자가 그 앞에 서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소은이 말해서 내려 왕세자의 옆에 섰습니다. 왕세자의 손이 아주 잠깐 떨리다가 멈추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왕세자가 말하였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이충원이 고개를 들었으니 눈가가 불었습니다. 왕세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성문 안으로 걸음을 내딛었지요. 소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의금부에서 최참수에 대한 신문이 사흘 동안 이어졌지요. 최참수는 끝까지 부정하였으나 의관셋의 진술이 일치하였고 측근 내관의 자백이 구체적이었으며 왕세자가 유배지에서 직접 적어 내려간 기록이 그 모든 것을 촘촘히 엮었으니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신문이 거듭될수록 최참수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였지요. 늘 웃고 있던 얼굴이 마침내 웃음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날 신문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졌지요. 최참수와 그 3대를 처한다. 그 소식이 궁 안에 퍼졌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평소 최참수 곁에 붙어 있던 대신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올해 왕세자를 무시하던 내관들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하였지요. 소은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할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즉 귀식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 열렸습니다. 궁궐 안이 오래간만에 환하였지요. 흰 상복이 거치고 붉은 예복이 걸렸으며 내관들이 분주히 오가고 대신들이 조복을 갖춰 입었으니 소은은 그 분주함 속에서 왕세자의 처소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상궁이 그 옆으로 다가왔지요. 이년아, 소은이 돌아보았습니다. 오상궁의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울고 계시옵니까, 상궁마마? 안 운다. 눈이 빨가신데요. 바람이 들어와서 그렇다. 소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상궁이 소은의 머리를 한 대 가볍게 쥐어박았지요. 잘했다, 이년아. 그 말이 소은의 가슴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소은이 고개를 숙였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오늘은 울지 않기로 하였으니 오늘은 울 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이 골룡포를 입고 어좌에 올랐지요. 붉은 골룡포가 어린 몸을 감쌌으니 가냘프고 왜소한 몸이었으나 어좌에 앉은 그의 눈빛은 누구도 쉽게 마주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저 멀리 대열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한 번 깜빡였지요. 울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대신들이 엎드렸지요. 오래전 왕세자를 얕보던 이들도 눈을 피하던 이들도 지금은 모두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으니 그 광경을 어좌 위에서 내려다보는 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즉위 후 왕이 처음으로 한 일은 소은을 부르는 것이었지요. 소은이 편전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어좌에서 내려와 소은 앞에 섰지요. 소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을 내리겠다. 소인은 본분을 다하였을 뿐이옵니다. 그래. 내가 본분이라 하였으니 앞으로도 본분을 다해다오. 예. 내 가장 가까운 곁에 있거라.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소은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유백일에서도 왕세자를 등에 업고 사흘을 걷던 그 내내도 황내금 이장을 기다리던 밤들에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말 한마디에 예, 전하.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다가 멈추었지요. 소은아. 예, 전하. 그때 유백일에서 말이다. 내가 나를 업고 걸어가던 그날 내 어깨가 떨리던 것을
내가 느꼈다. 소은이 시선을 내렸지요. 들켰사옵니까? 들켰지. 소인이 약하게 보였을 것이옵니다. 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순간 내가 생각하였어. 이 아이가 떨면서도 걷고 있구나. 그러니 나도 살아야겠다고. 소은이 눈을 들었지요. 왕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소은아. 그때도, 지금도, 황 내금의장도 그날 보상을 받았지요. 왕이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말을 달리지 않았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야. 황 내금의장이 무릎을 꿇으며 말하였지요. 소인은 그저 사흘길을 걸은 아이를 보고 부끄러웠을 뿐이옵니다. 왕이 황 내금의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이 주는 성장하면서 조정을 다잡고 나라를 안정시켜 나갔으니 어린 시절 가냘프고 왜소하여 무시받던 그 아이가 해가 갈수록 아무도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지요. 조정 대신들은 왕의 눈빛 하나에 몸을 바르게 하였고 나라 안팎에서 이 왕을 얕잡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은만은 달랐지요. 소은은 왕의 가장 측근에서 언제나처럼 약재를 확인하고 몸 상태를 살피고 말 한마디로 왕의 기분을 알아채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눈빛 앞에서도 소은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어느 날 왕이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을 때였으니 소은이 약을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전하, 소인이 뭐라 하였사옵니까? 어제 더 쉬셔야 한다 하지 않았사옵니까? 과인이 왕이다. 아프신 왕이시옵니다. 왕이 피식 웃었지요. 소은이 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드시옵소서. 왕이 약 그릇을 받으며 조용히 말하였지요. 소은아, 예, 전하. 너는 참 변하지 않는구나. 소은이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변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전하. 왕이 그 말을 들으며 약을 마셨지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으니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 긴 겨울을 보낸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창가에서 봄을 보고 있었으니 소은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왕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러나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